16강에 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쇼 6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축구 어떻게 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떻게 봤어요? 저는 축구를 시청을 했습니다. 난 못 봤어요. 직전까지 축구를 시청하다 들어갔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근호가 아주 그림 같은 멋진 중거리 슛을 넣었는데 글쎄요, 좀 아쉽습니다. 골키퍼가 좀 아쉽고 그리고 뭐 이후 수비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선제골을 넣어놓고서 이렇게 좀 비겼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지금 한 그 일전이 아닌가. 앞으로 좀 알제리, 벨기에 만만치 않은 팀들이거든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벨기에는 엄청 잘한다며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수들이 또 멋지게 생겼다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여자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있는 직원들 보니까 벨기에 지금 무조건 봐야 된대. 벨기에를 응원하나 보죠? 왜 이렇게 대단하 했더니 벨기에 잘생긴 애들이 많대. 그렇군요. 난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늘 시장, 정말 또 그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이 좀 관망하는 모드가 좀 세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우리나라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 시장이 어디죠? 우리나라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 시장이 대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대만이 항상 우리 시장하고 비교가 되는 시장인데 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만이요? 네네, 대만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양극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많이 답답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오늘도 외국인들 장중엔 또 관망하고 있죠. 어제도 300억을 장 막판에 이제 또 매수를 해갖고, 소수점 단위로 줬어요, 제가. 짜증나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네. 받아들이세요. 짜증났어요. 소수점 0.56. 그런 게 바로 디테일이라 그러잖아, 우리 디테일. 네. 우리가 깻잎 한 장이라고 하죠. 깻잎. 짜증나는 깻잎인데, 요즘에. 요즘에 깻잎회를 자꾸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장중에 계속해서 이런 차별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거래소가 좀 이렇게 주춤할 때는 늘 그렇듯이 이제 코스닥 개별주들이 또 이제 모멘텀을 앞세운 코스닥 개별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시장이 오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외국인이 상당히 지금 어제까지 이틀 연속 순매수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몇몇 종목, 삼성전자, SDI,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요 정도 외에는 별로 사는 게 없었어요. 눈에 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가 소폭이었는데 지금도 오늘도 보면 순매도 아래까지 합니다. 한 100억, 200억 돼서 지금 또 30억대로 순매도가 줄긴 했는데요. 여전히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뻔한데요.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봐서 제가 좀 닮은 게 잘 안 됩니다. 지금. 네. 예.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34억 매도, 그다음에 기관이 1,700억 매도, 개인이 1,100억 매도고요. 개인이 지금 1,200억 매수를 지금 코스피에서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기관이 86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역시 금융투자랑 연기금이 매수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을 좀 볼 텐데 오전장만 하더라도 거래소 플러스 종목이 많았는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대거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업종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퍼스트 솔라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좋았죠. 네. 그 퍼스트 솔라 중심으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탄소세에 대한 얘기,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태양광 업종에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반면에 또 삼성증권에서는 그 OCI에 대한 쪽을 두고 3분기까지는 발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가 보고서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태양광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거래소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LTV DTI 규제에 대한 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요? 지금 이게 100% 해당되는 게 뭐 있어?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100%네요. 근데 이게 같은 대기업 건설사인데 100%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소형 건설사가 그래서 조금 더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미분양 물량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서 일부 좀 강세를 보여주는 근데 100%짜리들이라 대부분이 그런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다산 네트워크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게 코스닥인가요? 코스닥이죠? 맞죠? 다산 네트워크스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드디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2달 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네. 네네, 2달 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2달 전보다 주가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훨씬 올라갔죠. 상한가에 갔는데.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요.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갔네요. 아, 그래요? 좀만 더 올라가면 52주 신고가네. 별로 좀 네. 솔직히 관심이 없어갖고. 네. 지금도 멍 때리고 있잖아요. 듣보잡에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듣보잡이 사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블루콘도 듣보잡이었지 네. 뭐. 그 상장회사인지도 몰랐는데. 아프리카도 듣보잡 아니었습니까? 아프리카는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할 건 인정하잖아요. 듣보잡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상한 주식인 줄 알았죠. 듣보도 아니고 빨가벗고 나오는 이상한 주식. 그정 아프리카는 그 듣보 수준도 아니었죠. 개듣보라고 하죠. 개듣보. 근데 하여튼 그렇게 올라갈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네네네. 처음에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저는 인정을 이제 안 했으니까. 저는 이제 아프리카보다는 SK컴즈에 상당히 이제 정이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이성원 대표가 작년 가을 때부터 얘기하는데 주가가 그 다음부터 올라왔어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SK컴즈를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만약에 사이메라가 SNS 기능을 탑재한다라면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치지 말고 얘기해. 아니, 안 쳤어요. 라면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이메라가 지난달에 SNS 기능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쓰냐고 그거를. 1억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1억 다운로드를. 그래? 네, 아니 그걸 근데 누가 재미있는 써? 건 외국에도 뭐냐면 써? 카카오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국내 사용자가 1,900만 다운로드고요. 외국에서 대부분 받았습니다. 80%를 외국에서 받았어요. 자기도 쓰냐고. 저도 쓰다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바이두의 포토 원더를 쓰는데 저는 사이메를 다시 깔려요. 바이두 포토 원더가 바이두 거야? 네, 바이두 거예요. 그 애들 많이 쓰는데. 네, 애들도 많이 써. 바이두 예쁘게 건데. 꾸미고 그러는 거.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써요. 사이메라가. 사이메라가 원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메라가 SNS 기능까지 탑재돼서 같이 동시에 꾸미고 이런 기능까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진을 동시에 수정하는 기능이 되고 있어서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거야? 인스타그램이죠.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이 그러니까 먼슬리 액티브 유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먼슬리 액티브 유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중요해졌죠? 그 라인 갖고서 저기 쟤네가 인수한다 그래갖고 왓츠앱. 예, 왓츠앱 인수하면서 이제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는 것이 이제 한때 이제 그 많이 시장이 화두가 됐었는데 인스타그램이 1조를 인수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나서 인스타그램 말고 또 하나를 그 인수하려고 했었죠. 몰라. 그 페이스북에서 인수를 또 하나 시도했었는데 걔네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3천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SK컴즈 그 사이메라의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지금 2,200만이거든요. 근데 요게 연말까지 3천만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3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교되는 자산이 3조라는 얘기인데, 그만 얘기해. 그거 감이 안 와? SK컴즈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겨운데. 4,300억. 지겨워. 따블 나야죠. 지겨워. 따블 나야죠. 100% 아니야? 100% 아니니까 얘기하죠. 아유. 저는 SK컴즈가 이제는 아프리카를 버리고 SK컴즈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리면 이거 감이 전혀 안 오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SK컴즈에서도 맨 처음에 우리 여기 분이 시셨는데 기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관심 매력이 없다. 딴 얘기인가 이분은요? 네? 딴 얘기 같기도 한데. 네네. SK컴즈 였다 관심하면 넣어줄까? 그럼요. 저는 매력 있다라고 봅니다. 애따 좀 생각해보고. 그냥 관심 없으시면 넣지 마세요. 아님 말고. 느낌이 올락말락 하는데, 네. 솔직히 관심이 없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버려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요, 바로 종목 좀 특징인 것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장마, 아직 본격적인 비가 왔다 갔다 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위닉스가 올라요. 네. 위닉스. 물론 위닉스는 뭐 합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위니맥스 합병이 네, 있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보다는 어저께인가 어디 또 뉴스 보니까요. 제습기가 회사가 이제 30개가 만든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습기가 엄청나게 팔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특정 회사를 잘 모르죠. 제가 위닉스를 가본 적도 없고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분명한 거는 제가 한 2달 전에인가 한 달 반 전에 SBS 뉴스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아마 많은 분들 같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 위닉스가 매출 목표가 2배다. 그리고 어떤 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제습기 이제 다 성숙기 다 팔렸다는데 절대 아니죠. 지금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이거요. 제습기 있으신 분 한번 1번 한번 눌러보라 그러세요. 몇 분 중에 1,000몇백 중에 다 누르면 의미가 있지만은요. 물론 쓰신 분들 많이 있지만은요. 이 도입기예요. 시장 보통 점유율이 보통 30%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100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제습기 있으신 분이? 이거 공식적인 사회자가 말도 안 하는데 누르시는 분들은 뭐야? 이분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불법.
어떻게 이승원이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연장. 아니에요. 지금 누르신 분은 반칙하시는 게 반칙이요. 반칙하시는 분들이 한 7, 8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야, 지금 많아. 아까 20권 쓰셨는데요. 네. 지금 짜증나 갑자기. 예. 이러다 하여튼 그 제스키가 여전히 앞으로도 많이 팔릴 것 같다. 그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보면 그 자기가 가끔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한 서너 달 전부터 가끔 아주 간혹하다 얘기하는 거가 레포트가 나왔네. 네. KDB 대우증권에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나스미디어. 맞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오늘 아침 솔직히 또 자수할 건 자수하잖아요. 네. 자랑질 좀 했어. 네. 자랑질이 아니라 아는 척을 했어. 어.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KT의 계열사부터 하면서 월드컵 볼 때도 지금 집에서 TV 보시는 분보다 스마트 기기,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각종 태블릿에서 보는 사람이 뭐 48%, 50%까지 육박한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 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관련된 모바일 미디어 랩하는 게 바로 나스미디어다. 그래서 오늘 이게 레포트가 나왔다.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아침에 좀 훅 올라갔다가 지금 지금 연락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재미나는 게 나스미디어가 대우증권에서 KDB 대우증권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왔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알면 얘기하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고요. 내용은요. 목표 주가는 참고로 말씀드린 22,000원이 나왔습니다. 22,000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없는 게 SK하이닉스의 소위 그 정책금융사 있잖아요. 정책금융사 물량. 마지막 물량까지 쥐어 짜냈더라고요. 그 300 몇십만 남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서 그리고 어저께 오늘도 뭐 갔다 와서 플러스 났다 갔으니까 이게 거의 이제 사상 최고가죠. 현대전자 시절 포함해서요. 49,000 몇백 원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좀 말하기 그렇지만은 세 군데 증권사가 지난주에 유진 뭐 등등 해갖고 6만원짜리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셋에서 얄팍하게 7만원을 슬쩍 올렸다. 그죠? 네. 오늘 또 한 군데가 슬쩍 올렸어. 네. 대신증권. 얼마로? 7만원. 7만원? 이제 다들 세븐으로 줄 세우나요? 네. 그 7자가 이제 유명해지는 거야. 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요. 오늘 신영증권인가? 신한인가 또 잠시 찾아봐요. 신한에서 코스맥스 레포트 썼는데 네. 이 디테일 있는 여자분이야, 이분이요. 네. 107,000원. 이거 10만원 넘어가면 5,000원 단위로 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그쵸. 근데 107,000원 또 뭐야? 그러니까요. 뭐야, 10만. 그러니까 105,000원 이상 쓴 사람 한번 모아서 밥 한번 먹어야겠어. 정신교육 좀 시켜주게. 네, 그래서 107,000원 이건 어이없는 소리고요. 하여튼요, 이것도 오늘 107,000원까지 레포트가 나왔어요. 많이 갔다 이런 뜻인가요? 107,000원. 그래서 하나 더 오늘 발 담그는 거 아니야? 완전히 전형적으로. 네. 105,000원인데 여기는 107,000원짜리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타 특징 좀 뭐 찾아볼 게 있나? 시장에서 키스 이거 100%야? 그건 얘기하면 되고. 안 되네. 대우인터가 오늘 또 훅 빠져요. 혹시 뭐 있어요? 뭐 별거는 없고요. 뭐 대우인터야 뭐 올라왔으니까 또 빠지는 것 같고. 뭐 대우인터는 이제 아예 좀 이제 뭐 매각이 되고 나서야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지문 크루셜텍. 크루셜텍도 오늘 좋은 모습이죠. 아침에 난 몰랐어. 네. 재료가 안 나왔는데 조금 전에니까 재료가 슬슬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문인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또 만들었대. 그거 저기하고 뭐 개발해도 의미 없고 근데 그나마 이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몇 위 업체하고 뭐 이렇게 협력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그만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은 제약주 동아 ST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점,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양호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산발적으로 좀 오른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고요. SK컴즈가 10,000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좀 봐주세요. 네. 이상하게 이거 근거 없는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이게 뭐 논리적인 게 아닌데 제 느낌으로 보면 매주 수요일 정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금강공업? 아니 그거 아니야. 뭐 조선선제? 아니야. 뭐 어떤 거? 뭐라 그래? 벌써 내가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의 가증스러운 눈 좀 한번 잡아주세요. 가증스러운 눈. 뭐가 올라간다는 거야? 뭐가? 필라코리아. 필라코리아? 한번 봐봐. 네. 오늘 쑥 올라요.
이게 수요일은 저희 이제 딱한 제목 녹음하는 날인데요. 이거 이상하네. 이거 수요일만 오르고 안 하는 날은 쭉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출연 기념으로 올리는 거야? 그런가 봐. 이게 보니까 어저께 저 외국인이 7만 주제 가까이 사버렸어요. 그 어디 무한하지 말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봐. 막상 주식은 한 달째 똑같은 자리 5만 치고 앉았어. 아, 근데 보세요, 이게요. 5만 무지하게 아니, 친다고. 0124 화면 좀 잡아줘봐. 0124. 0124. 그 일별 주가 나오는 화면이에요. 예. 예. 맞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외국인이요. 꾸준하게 사는데 어저께 툭 샀다? 7만 주? 이게 뭔가 이상해. 좀 많이 샀네요. 예. 아, 이상하잖아요. 저는 하여튼 이런 주식이 여전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주식. 이런 주식이 몇 개 있어요. 기관이 7만 주 팔았네. 이거 블럭으로 파는 거 아니야? 장중에 파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조건 하여튼, 무조건 사는 놈이 있으니까 팔겠죠. 우리가 달라는 그래서 놈이. 오죽하면 저렇게 팔면은 우리가 그 속칭 개관이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몰라. 하여튼 저게 좀 이상해요. 저게 이상하고요. 저런 주식이, 저는 그래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SK하이닉스가요. 이게 더블이 났잖아요. 어찌됐건 더블이 코리아 장중에 7만 주가 아니고요. 어제 이제 장중 대량 거래로 대량 거래로 7만 주가 거래가 됐네요. 아직 물건 구해달라 그랬겠지. 네, 사자는 놈이요. 방송 들었나? 방송 듣고 외국인이 방송 들었나? 우리 영어 버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자동으로 번역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을 수도 몰라. 이게 저희가 확장되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전 좋아요. 왜냐면 SK하이닉스요 지나고 나니까 더블이 났지만 이게 만하게 오른 거잖아요, 지금요. 아유, 작년에 얼마 욕 먹었나 몰라요. 아니, 어찌됐건 만하게 올랐잖아요. 네. 만만하게. 네. 호텔신라도 만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쵸. 1년 동안요. 그런 게 섹시한 거야, 실질을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익이도 지금 더블이 났지만은, 원익이도 더블이 더블도 안 났어, 아직요. 더블이 안 났거든요. 제가 7,000원 몇백 원대 처음 봤으니까요. 근데 쭉 올라오는데요. 저런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보면, 그러면서도 기간적으로 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 꾸준히 사는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큰 폭의 조정도 아니지만 가격이나 기간 조정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SK네트워크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코스맥스도 안 올랐었거든요. 네. 안 올랐었잖아. 안 올라다 설렁설렁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뭐야? 코스맥스 있고 SK하이닉스 네트워크스 얘기했고요. 조사해봐야 돼. 휠라코리아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한일이와요. 한일이와. 한일이와가요. 좀 조정 보였어요. 네. 근데 오늘 잠깐 오늘도 마이너스 2%잖아요. 네. 맞나? 이 맞나? 마이너스 2%잖아요. 이런 게 꾸준하게 외국인이 사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외국인 언제 팔기도 하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주식이 있으면 좀 찾아봐야죠. 스타들 해봐야지. 야, 이 주식이 이거 뭐 이상하다. 아니면 정말 나쁜 회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자꾸 그 레포트도 나오고 뭔가 좀 좋아지고 말이 되느냐 하면 그런 건 좀 관심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장세가 아니거든요. 이거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좀 그런 주식들을 좀 느긋하게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 하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좀 어렵진 않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네, 오늘 어떤 주식 할까요? 오늘 두 남자 레포트 보라고 했는데. 저는 KDB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보고서가. 그랬더니 KB투자증권이네요. 아, 그래요? 네, KDB인 줄 알았어? 네, 저도 KDB인 줄 알았는데 KB투자증권에서 나스미디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쫓아갔었죠. KB투자증권 갔었는데 KB투자증권 역시 좋더라. 널널하더라. 거기도 돈 역시 있는 데라 틀리더라.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근데 어디다 집행을 해야 될지 네이버 하면 무조건 될까? 근데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더라도 어느 시간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좋고 어느 타겟층을 해야 되며 어디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어떠한 형식의 광고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택을 해주고 그 집행에 대한 쪽을 하는 곳을 바로 미디어 랩사라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미디어 랩인데 지금 보게 되면 나스미디어가 미디어 랩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KT의 계열사다. 일단 여기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KT 계열사다. 아빠가 좀 힘이 있다. 그죠. 모기업이 좀 힘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나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광고 업계 자체는 이번에 세월호 여파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고전을 했죠. 상당히 많이 고전을 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모바일 광고 시장이 엄청난 고성장입니다. 작년에 4,600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시장 전체가. 근데 올해 7,500억이고요. 더블이야? 내년에 63%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 1조 원을 또 내후년엔 1조 원, 내년에는 1조 원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아, 전체 말하는 거죠? 네, 뭐 광고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성장하는 업종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죠. 아무리 중국 쪽이라고 있어. 하더라도 어딘가요? 있어. 어딘가요? 자동차용 2차 전지 시장 대박 난다, 대박 나. 차 전지. 그래도 이렇게 70%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안 나와? 내년에. 아, 내년에 올해 작년보다 네. 올해 저번 더블 났고요. 더블. 네, 네.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네네. 올해 대비 내년 또 더블. 삼성 SDI의 전기차 매출. 2차 전지. 2차 전지 부분만. 예, 예.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할말 없지? 업종 자체가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정도 성장하는 업종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바일 쪽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데 여기서 이 성장하는 거를 따먹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나스미디어다. 450여 개의 매체사, 250개의 광고 대행사를 지금 이제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데 대표적인 SN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 하반기로 되게 되면 세월호 때문에 이제 연기된 광고 집행 이연 효과, 그다음에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광고주의 편입에 따른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이번에 그 파트너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 파트너로? 네네 그렇게 놓고 나스? 본다라면 네. 그래서 나스미디어는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스미디어는 지금 뭐 PER 평균 한 22배 정도 적용해줘서 목표 주가 22,000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현대중공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요, SK증권인데요. 네. SK증권에서 오늘 레포를 냈는데, 레포트 제목이 약간 썰렁해요. 오늘은 매번 우리가 저희 소개해드리는 건 약간 매수 의견, 목표가 네. 올라가고 이런 얘기하는데요. 냉정하게 냉정해야죠. 현대중공업, SK증권, 행복파트너, 중립, 23만원 유지. 물론 23만원만 하더라도 행복이죠. 가면 유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이 친구 썰렁하게 얘기해서 펀더멘탈 보면 낮은 수익성은 여전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핵심이 뭐냐면 1분기하고 내년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까지도 어려울 거라 예상된다. 이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쓰는 거야. 왜냐면 대부분의 지금 대표적 신영증권이라든가 LIG 이런 데 몇 군데 좀 활발하게 쓰는 친구들 보면요. 하반기부터 수익성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부터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여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게 누가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거라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온기로 여기는 적자 전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기로. 근데 이 친구들이 맞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맞다 그러면요. 조선주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다른 증권사랑 비교되는 건데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현대증권 얘기는 뭐 5월 기준 신규주 달성률도 무슨 30%에 불과해서요. 계획 대비 부진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 대형 3사만을 보면 상대적으로 수주를 뭐 선전하고 있지만 하반기 수주 플로우를 고려할 때 연간 목표들 달성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매년 이제 달성했고요. 특히 작년에도 9월, 10월 경우에 3분기에 거의 다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쉽지 않다라고 이 친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PBR은 금융기 수준으로 근접했기 때문에 저평가는 떨어진 건 떨어진데 이 친구 얘기는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온기로 전체적으로 적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2024년 네. 전반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들이 맞다 그러면은 쉽지 않다. 2분기에 영업이익도 373원, 전분기에 의해서 적자 전환이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약간 썰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기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0억 정도 흑자 전환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약간의 흑자 전환 뭐 얘기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톤은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대로 얘네들 얘기하면 실적이 내년도에 좋아지는 걸 보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서 이제 레포트에 보면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건데 하반기에까지 해서 온기로 흑자 전환을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숫자로 보면은요. 왜냐면 작년에 여기가 현대중공업이 영업이익이 얼마야? 영업이 8천억이었거든요. 네. 8천억인데 2014년 468억이니까 거의 뭐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작년 대비 20분의 1이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다 7,400억인데, 이거는 하반기에 실적을, 얘네들 보면 이 친구가 말이 맞다 그러면 시장이 쉽지 않죠. 조선주가요. 그거 현대중공업 쉽지 않으면 다른 조선주도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소수 의견 쪽이에요. 지금 현대중공업. 아, 이건 소수 의견입니까?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특이해서 딱 오늘 보본 거예요. 왜냐면 다 좋다는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맞다 그러면 상당히 보수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도 약간 상당히 뒤로 가야지 되겠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된다는 친구들을 보면은 3분기부터 상당히 실적은 좋아지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참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두 남자 레포트 보기 여기까지 했고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네. 베스트 투자 전략가에게 듣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의 2인자, 네. 키움증권의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가는 2인자입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마 팀장님이 1인자,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2인자입니다. 전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면 우리 전전님이 네. 한 축 가실 것 같지 않아? 개발입니다. 개발이요? 전혀 의외인데? 왜? 아니 몸이 호리호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축 가면 볼을 잘 찾거든요. 예, 개발입니다. 근데 키움증권에서는 그 높은 어른이 축구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이런 데 가면 축구 잘하면 그냥 특허봉도 받고 오는 것 같던데, 예전에. 저희서는 그렇게 축구. 그 예전에 그 봉수 형님 계실 때 얘기하는 아, 거예요? 아. 봉수아님 계실 때고, 그건. 그건 그때? 옛날이고, 그건 더 옛날이죠. 지금, 저는 지금 사장님은 또. 키움의 대회장님 말아요. 회장님. 근데 그분이 축구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쵸. 그분이? 예. 그때 체육대회 갈 때 자기 갔었어요? 저는 그때 지금 키움저축은행에 계시는 분 옆에서 술 먹었습니다. 축구하고. 그때 우리 지금 저기 계시잖아요. 안정환님. 네, 네. 안정환 전문가님이 한 축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거기 보는 관계자분들이 입이 여기 걸렸던 거 아니야? 저 친구 축구 잘한다. 해병대 축구지. 해병대 축구. 네. 아주 체력적으로 와서 전투적으로 하는 친구. 그건 축구를 안 하니까 재미없어 하니까 지금 오늘 말을 안 받아주네. 약간 짜증나서. 축구 전잘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그럼? 예, 안 봅니다. 이 사람이 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 이거 아주 강한데요. 강한데? 성격 강한데? 네. 자기가 질문해봐. 그럼. 군대에서 축구 때문에 뭔가 상처받았던 기억이. 저는 이등병 때부터 축구 안 했어요. 그랬습니까? 뭐래? 아니, 이등병 때 축구 안 하기 쉽지 않은데. 아예 끼워주지 않고 그냥 쟤는 안 되는 거로. 대신에 이 친구는 꼰트 했을 거 아니야, 군대에서도. 그 꼰트인 그건 거죠. 아니에요. 네. 군대에서도 꼰트 안 했어요? 근데서 그냥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잽이 안 되는 거죠, 애들이 하면. 아니, 기구도 없고 그냥 다 달리기 하고 그랬어요. 달리기. 대박이에요. FMC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을 보면 내일 새벽에 그 결론이 나가고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별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45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보도문을 통해서 여전히 금리 인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게 재확인될 것 같고요. 주택 경기가 약간 슬로우하다. 이런 문구가 좀 나올 것 같고, 하지만 1, 4분기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서 미국 경기가 조금 그래도 방향성이 계속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다. 네. 대신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 낮아가지고 상당 부분 제어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한참 남았다. 이 정도. 근데 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요. 네. 특별히 뭔가 모멘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모멘텀이 된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될 텐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래서 변동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빅스가 7년 내 최저점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실제로 빅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빅스가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V코스피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 환율 시장에는 CBIX라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시빅스? 예. 들어봤어요, 여기?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당장 낼 써먹어, 방송에서. 빅스 친구겠죠, 뭐. 시빅스.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빅스 주요 친구겠죠. 글로벌 국외 통화에 대해서 내재 변동성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낮고요. 7년 내 저점이고요. 유가 변동성도 7년 내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낮으니까 향후에 변동성이 높아져가지고 주식시장 조정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거기서 그런 난 못 알아들었는데 뭐? 아, 변동성이 너무 죽어서 이제 변동성이 생길 텐데 윗방향으로 생기면 좋은데 아랫방향으로 크게 생기지 않겠느냐. 요즘에 그 무슨 파예요? 시아파예요? 순위파예요? 어떤 파십니까? 어? 당신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순위파예요? 시아파예요? 나 순위 먹을래 그럼. 순위요? 전 수지파입니다. 수지. 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아래로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신 거죠. 변동성이 네. 너무 죽으니까 네.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이 변동성이 너무 죽었다. 그러다가 금융시장이 너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좀 낙관하고 있고 변동성이 죽었으니까 나중에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한 번에 쑥 한번 썰리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 그런 게 이제 보통 뭐 파이낸셜 타임즈를 중심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잠시만요. 우리 그 게시판에 올라왔던 뉴 뉴트럴 그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변동성 크게 안 빠지는 시대가 계속될 거다라는 게 뉴 뉴트럴의 시대가 계속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비슷한 얘기죠.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뭐 이렇게 예. 뉴트럴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돈 안 되는 거 외신에서 많이 알아요. 돈 안 되는 거 많이 알아요. 그렇게만 하세요. 팟빵에 우리 게시판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쓰셨는데 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었더니 이제 해결됐네. 네. 우리가 다 해결해드린 거야. 네. 게시판에 올라온 거. 예, 말씀해 주죠. 뉴 뉴트럴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 그 경제를 예측하던 아니면 금융시장의 어떤 가격을 예측하던 먼저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데이터도 어떤 경기나 금융시장 자산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다 알려주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의 저점,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깨지고 이랬을 때 경기의 저점은요, 주식이 채권보다 먼저 알려줘요. 주식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경기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거꾸로 경기의 고점, 주식시장의 고점은요, 재밌는 게 채권 금리가 먼저 알려주고요, 먼저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가 하강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빠집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어떤 데이터도 고점과 저점을 같이 알려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들의 아니면 경제 지표들의 아니면 가격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 경기 고점 먼저 알려주는 게 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게 뭐 경제의 마진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마진이면 더 이상 벌어질 수 없다. 이건 좁혀질 거다. 이러면 경제 하강하는 거고요. 주식은 채권보다 왜 경기 저점에서 빨리 알려주려면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고 채권보다 더 민감하거든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먼저 말씀드리면 그림 한번 보시면서 이제부터 제가 왜 이런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그림은 많이 보셨겠죠. S&P 500이랑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얘기를 왜냐면 변동성 지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한번 커지면 앞으로 작아질 거다 이런 때 쓰는 데이터고 변동성이 죽었다 그래서 조정이 올 거다 이런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조정의 끝을 예상할 때 쓰는 데이터지 변동성이 죽었다 해서 조정이 올 때 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번 보시면요. 이게 1990년도부터 이 변동성인데요. 변동성이 만약에 빅스가 40 정도까지 왔으면 조정이 발생하는데 이 조정의 끝을 예상하고 40부터는 롱 포지션을 딱 걸면요. 예, 먹습니다. 딱 한 번 빼놓고요. 금융위기 때 빼놓고는 90년대부터 변동성이 커졌으면 앞으로 작아지는데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앞으로 반등할 거라고 베팅하면 먹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만약에 변동성이 지금 정도 수준 12포인트인데요. 변동성이 한 10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나는 향후에 주식시장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존 롱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숏포지션을 걸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96년부터 제일 처음에 이제 변동성이 죽었는데요. 이게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버리네 그냥. 그냥 못 먹는 거죠. 숏포지션 걸면 그냥 펀드 망합니다. 그냥. 2005년 초에 12포인트였습니다. 변동성이 한번 죽으면요. 계속 죽습니다. 이 대세상승이 다 날아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뭐 주식이랑 채권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고점과 저점을 주식시장이 채권이 고점을 먼저 잡지만 저점은 주식이 아니자. 이 변동성이 왜 주식시장의 조정의 끝에서 그 반등의 그 시점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지
주식시장의 고점을 예상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냐면요. 이 변동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여기 보시면 이 인덱스가, 이 빅스가 10포인트에서 80포인트까지 움직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90년대부터 이후로 평균치를 내면 20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스큐가 많다. 그러니까. 원래 변동성은 낮은 변동성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네. 사람들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모든 경기부양책의 핵심 혹은 반대에 있는 금리 인상 아니면 재정 긴축 이런 긴축의 핵심은요. 경기를 좋게 만들라는 거 나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만들면 말씀드리면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그런 게 초점이거든요. 네. 경기 변동성을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변동성이 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든 아니면 경기의 변동성이든 작은 변동성을 일반적인 환경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습니다. 경기의 진폭이 커지면요. 그 경기의 진폭을 줄이려는 노력이 반대로 들어오고요. 하다못해 금융시장 공매도가 너무 심해져서 변동성이 커지면 공매도를 제한하러 들어오고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스키지가 나면 유동성을 공급하러 들어오고요. 근데 높은 변동성은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높아지면 분명 변동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블하는 게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낮은 변동성은 고통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낮은 변동성은. 한번 낮은 변동성에 들어가게 되면 꼭 낮은 변동성이 높은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높은 변동성은 분명히 그 높은 변동성이 떨어진 걸 야기합니다. 그래서 빅스가 40포인트 이상 가면 그때부터는 2차 급락이 나오면 이거는 꼭 매수로 들어가다 이런 얘기가 이게 빅스 인덱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은 변동성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아까도 96년이랑 2005년 초에 이게 12포인트까지 내려가니까 대세상승장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낮은 변동성이 왜 발생한 거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밑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게 또 궁금하네. 글로벌 경기에 그냥 반영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계속 저성장이죠. 근데 저성장이 와서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안전해졌습니다. 저성장의 거울은 조금 안전해졌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G2의 무역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옛날보다 미국이 덜 쓰고 안에서 더 만들고 중국이 옛날보다 덜 만들고 안에서 더 쓰고 하니까 글로벌 경제가 동력은 많이 떨어졌는데 위에 보시다시피 무역수지 불균형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밑에 보시면요. 글로벌 제조업 지수들이 미국, 중국, 유럽이 다 50포인트 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안전해져서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이 죽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자산, 유가 상품, 전반적인 상품, 유가, 그 다음에 주식, 외환, 채권 이런 것들이 다 변동성이 그래서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얘기를 왜 계속 왜 말씀드리냐면 변동성이라는 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보통 주식시장이나 모든 금융자산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반등 초창기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반등 초기에. 그 다음에는요. 변동성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변동성이 커지면요. 그 상승 추세가 거의 고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깨질 때는요. 실적이 많이 부러지는 것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첫 번째 고멀티플이 저멀티플로 갑자기 하강인데 너무 낙관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멀티플이 깨질 때가 그 변동성이 커질 때거든요. 그러다가 막 깨지다가요. 세상 망한다 그러고 막 깨지다가 갑자기 중앙은행이 돈을 넣어주고 어떻게 반대로 돌리려는 굉장히 강력한 시도가 일어나면 극단적인 저 PBR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다 어느 정도 PBR을 맞춰놓으면요. 이제 실적 보고 가자 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 실적대로 그만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확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까지 지속된다면 멀티플을 높게 주자. 그러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가격이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동성이 죽는다는 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지금은 콜 변동성이랑 풋 변동성이랑 같이 죽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콜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멀티플이 움직이면서 옛날 조선주 올라갈 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거의 다 온 겁니다. 위에 차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2005년, 2004년부터 대세상승이 했을 때 변동성이 죽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2007년부터 변동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네. 막 올라갑니다. 이때 콜 변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막 멀티플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다음에 변동성이 죽다가 마지막에 올라간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지나친 낙관이 콜 변동성을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경기 하강하면서 채권금리가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팡 하고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죽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클이 도는 것 중에 큰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 건 시간이 여전히 필요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 소재, 산업재. 그렇기 때문에 뭐 벌써 사이클이 돌아간 업종들 혹은 지금 싼 업종들 이런 쪽에 먼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요. 평균이 20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변동성은 주기가 있습니다. 96년부터 02년까지 변동성 밑에 있었습니다. 6년 밑에 있었고요. 그 후로 6년 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년 밑에 있었고, 이제 5년 위에 있다가 작년부터 변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Great Moderation, 혹은 New Normal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는 저변동성 시기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동성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까 안정성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씩 위험에 대한 추구가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변동성이 죽으면요. 위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그게 어디서 많이 부각되냐면요. 중소형주한테도 많이 부각됩니다. 우리나라도 V코스피가 2005년부터 7년까지 낮았을 때 중소형주가 좋았습니다. 중소형주, 그러니까 고포 중소형주는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싸고 괜찮고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을 추세적으로 계속 비트할 수 있는 흐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 애널리스트분들 다 쫓아다니면서요. 아까 얘기한 싼 저퍼 주식 있잖아요. 중소형주. 그걸 좀 10개 좀 튀어주시는 걸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업종 담당자한테 하나씩만 받으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V코스피가 근데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V코스피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03년부터고요. 그죠? 이건 늦게 만들어진 거고요. 빅스는 1990년부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옵션 변동성 갖고 만든 거니까요. 네, 옵션 변동성으로.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이성훈 대표가 계속 약간 조른 듯하는 들이 계속 쫑긋하고 들었더니 바로 머릿속에서 지금 종목이 나왔죠? 듣고 있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소형주가 좋대잖아요. 마지막 한마디만 딱 들으면 돼. 저는 항상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하면 중소형주에서도 싼 저PR이 있다며 지금. 그렇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PR주 얘기했던 건데 많이 올랐거든요? 네. 금강공업, 조선 이런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가 있어 또? 얘기 좀 해줘봐. 지금 아직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100%짜리인지 아닐지 몰라갖고. 그래? 예. 그래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난번 시간 때도 그 3위가 그런 게 검색이 돼요? 아니요, 검색은 안 되고 종목을 이제 이래저래 봐야 되는데 3위각기 같은 경우도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가 한 달 전에 얘기 방송한 거 듣고서 이제 힌트 해갖고 찾아낸 게 또 3위각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을 또 이래저래 또 찾으면 나오죠 또. 에이 3위? 3위각기? PR이 12개월 실적 기준이 19배인데? 이거는 그때 저퍼가 아니라 중국에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소비 패턴 변화?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쪽에서 럭셔리 쪽에서 찾아봐라 라는 얘기를 해서 골프 말고 골프는 좀 그건 어떻게 됐어? 자기 얘기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됐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됐어요? 신세계 좋네. 계속 올라가네. 신세계 인터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것도 좋네요. 계속 올라가네. 그 이후로. 계속 좋잖아요. 거 봐요.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 이게 그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처럼. 나는 손만 보다가 머리 아파서 못 알아들어 이 사람아.
잘난 체라도 왜 그러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공부 많이 하면 뭐해? 우리 선배잖아, 선배. 네. 선배인 줄 알고 보면 내가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충격. 참 짜증나, 그 양반 때문에. 선배래, 선배. 같은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돌아오시면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을 짓겠다라는 속보가 머니투데이 앱에 떴습니다. 읽어드린 거예요, 앱에 떠서. 아니, 그때까지는 그냥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죠. 공식적으로 난 거야? 진짜야, 진짜? 네, 지금 뭐 앱으로 속보로 딱 뜨네요. 진짜 속보로? 네. 그때까지는 그럼 계속 그 양반은 계속 준비하는 거야? 그렇죠. 뭐 사퇴를 하시든 준비를 하다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들? 네. 그러다가 준비 엄청 했는데 네. 시험 없다 그러면 X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 막 하는데 네. 이번에 시험 없고 다 무슨 과제로 배치한다 뭐 이러면 네. 그냥 X 되는 거잖아. 네네.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야. 무서운 분이네. 네. 우리 대통령님 무서운 분이야. 네. 하는 거 봐서 한다는 거 아니야? 이쪽 저쪽 하는 거 봐서. 무서운 분이네요. 토크 배틀 들어가겠는데요. 네. 그 얘기죠. 비트코인 얘기 좀 해봐주세요, 갑자기. 예. 최근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쪽이 어디였죠? 어디 증권사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규칙을 만들겠다. 골드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규칙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마운튼 곡스, 일본 최대, 그 전 세계 최대 그 비트코인 거래소죠. 그러니까 마운튼 곡스 파산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그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여행사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호텔에서 특히 뭐 라스베가스 쪽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심심치 않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이번에 그 애플에서 비트코인 앱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앱을.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앱에서 이렇게 승인이 들어가서 만약에 들어가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되면 이건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환전에 대한 쪽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그 애플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줬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된 산업들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산업이 뭐가 있어, 쥐뿌리? 국내에서 좀 나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채굴기, 비트코인 채굴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항상 이렇게 뜬구름 잡는 쪽에서 이런 게 이제 현실로 되기 시작을 했을 때 큰 돈을 버는 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급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네. 비트코인은 네. 들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잘 몰라 나는. 네. 근데 비트코인까지 해갖고 환전하는 것까지는 이해됐어. 네. 뭐 일본 사람인가 뭐 만들었다 어쩌다 뭐 알 수는 없죠. 네. 했잖아요. 네. 채굴기인데 네. 어떻게 채굴해? 컴퓨터로 채굴하는 거죠. 뭐 곡괭이 들고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걸어놓고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라면 뭐 수학 계산하는 거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공업 수학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문제를 풀려? 그렇게 되겠나요? 아니죠. 또 프로그램 돌리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사람이 푸는 건 아니고 네네 그 비트코인 채굴기라고 해갖고 뭐 최근에 막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 컴퓨터를 돌려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채굴하는 그 단가가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굴에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서 들어가는 전기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컴퓨터의 감가상각까지 고려한다라면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그 단가가 안 나온대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부터 한번 80% 또 올랐다며 네네. 그래서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런 채굴하는 단가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진짜 수혜를 본다면 한국전력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최근에 나왔던 뭐 JC연이라든가 뭐 이런 뭐 특히 그 부품 관련된 그냥 것들 딱 얘기하는 거 제가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회사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그 회사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뭐 적합한 보드, 채굴에 적합한 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노트북이나 PC에다는 보드 말하는 게 보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가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비트코인 관련주는 말도 안 되는 그냥 테마.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진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말이 안 되면 금감원에 신고해. 뭐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죠? 아니, 이상한 거다고. 이상한 거라고 신고한다고 뭐 돈 줍니까? 아니, 귀찮긴 하지. 아니, 왜 이제 어떤 뭐 특정 사람이나 특정 증권사에서 그 비트코인에 무슨 특정 주식이 PCB나 뭐 그런 거 해갖고 이상하다고 신고 한번 해봐. 그러면. 아니면 말고지 뭐. 아니 말고 귀찮긴 하지 뭐 돈이 돼야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조금 그 흐름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실체가 좀 잡히는, 돈 벌 수 있는 쪽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으니까 한국전력 최근에 그 이라크 때문에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유가 한국전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답답하네. 네. 그거 자꾸 나한테 물어봐. 한국전력 좋다고 저는 하셨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오늘 사실 그 방송을 하고 했어요. 네네. 저는요 지금 저한테 누가 장기적으로 어떤 주식이 좋냐 그러면 오늘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딱 세 개, 오늘도 말씀드려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국전력. 그리고 요즘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맥스도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아모레퍼시비 이 세 개를 그냥 갖고 가시라, 묻어가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전력 단기적으로 좀 얼마 떨어졌네요. 한 10% 떨어졌잖아요. 네. 그동안 오른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네. 요즘 뭐 유가 좀 올라갔다 뭐 해갖고 하잖아요. 유가 뭐 150달러면 문제 되겠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고 더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아요.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포함해서 한국전력에서 이런 애들이 아마 올 하반기에 이제 이전하게 됐을 거예요. 법적으로. 안 찾아봤는데 까먹었는데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언젠가 정해져 있는 날짜에 그 땅은 파는 거라고요. 저거 삼성동 부지. 그건 다 파는 거죠. 그리고 전기값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올 여름에 또 보세요. 갑자기 안 더우면 모르지만 더워갖고 에어컨 좀 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전력 매출 최고 뉴스는 또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뭐 지금 전기를 절약하라는데 올해 에어컨 더 팔리면 더 팔렸지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온 국민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 에어컨 다 바꿔 절전형으로. 그러면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럴 리는 없잖아요. 더 팔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전기값은 상승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오른다 그랬으니까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고요. 이게 무슨 오히려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강세 오히려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유가 올라가서 악재죠. 그래서 이거 뭐 오히려 유가가 올라서 부담이면 빨리 더 얘기하겠죠. 우리 또 거기 가서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산업부면 산업부인지 뭔지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몰라. 지식경제부인지 어디 가갖고 우리 전기를 올려달라고 우는 소리 하면 전기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죠. 단기적으로 그런 건 난 모르죠. 단기적으로는 별로 전 궁금하지도 않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도 새 주식 여기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인데요. 마지막은 하이로 코너인데요. 이게 보면 약간의 또 무게중심이 또 약간 휩쓸리는 것 같긴 해요. 제게 이러다 보니까요. 연속 깻잎 차이로. 무슨 소리야? 그게 디테일이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종가 지수 맞추기도 이기고요. 네. 이거 만원 빵은 깨면 끝났다고 보셔야죠. 만원 빵을 여기 인정 안 하는 건 남자가 아니라는 거야. 남자라면 저라면 올 거야. 제가 이성원 대표라면 형님 졌습니다. 10,000원을 깎아서 7,000원에 가시고요. 그건 7,000원. 한 판 더 하죠. 딱 그러겠지. 5,000원에. 5,000원. 5,000원. 에이, 이 사람아. 5,000원에. 아니죠. 네. 7,000원은 받으면 내가 가죠. 5,000원에. 이건 벌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 날짜가 남아서 5,000원. 날짜가 가면 더 떨어질 거예요. 4,000원. 저 간사한 사람이 간사한 사람. 제가 네. 오늘 이거를 현대중공 갈 길이 못다 왜 나왔겠습니까? 네. 7,000원이면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네. 7,000원에. 오늘 가격 가보죠. 1900 몇이야 이거? 89. 그럼 깨끗하게 1990 가죠? 1990에 업. 업? 네. 업. 나도 업인데? 롤로 하세요. 업. 업이야? 업은 그럼 1994 기준으로 1994 말고 1995로 해갖고 저는 로. 에따 이 사람아 그래 달라 그래. 저는 그러면 깨끗하게 가겠습니다. 1990에 제 로그 할게요. 져줄게요. 네. 왜 그래 오늘 하이 잡았어요?
일단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하락을 좀 보여줄 만한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조정 나오고 있는데 어제처럼 또 종가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업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디테일이 떨어졌네요. 네.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이틀 연속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짜증나게 깻잎 차이로 제가 지금 진 거 아닙니까? 깻잎 하지 말고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죠. 본 네. 판단할 때는요. 이거 뭐 1포인트, 2포인트 중에 그냥 뭐 0.5포인트 갖고 진짜 유세는 저는요. 네. 시장이 여전히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한 1993 정도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세훈 대표가 뭐 95까지 자꾸 로우하니까요. 제가 오늘 그냥 남자답게 그냥 져주는 걸로 해서 했고요. 저 본심을 얘기하면 저도 93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전 할 수 없이 밀려서 네. 주먹의 힘에 밀려서 93 로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저것 좀 봐주시죠. 팟빵에 올리신 분들 많이 의견 좀 예. 봐주세요. 지금 하늘이님께서 뭐요? 이 위원님 SK 네트워크스 아주 좋아요. SK 하이닉스 한전 아주 굿입니다. 은행주 중 KB도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은행주는 요새 우리만 재밌고 어저께도 봤는데요. 남은 재미없어요. 나머지는 재미없더라고요. 네. 네. 우리도 이제 그 분사했기 때문에 매각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 것은 장대양봉님이 제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일 계획 어떻습니까? 제일기획은 이미 좀 요번에 반등 먼저 좀 했어야 되는데요. 그 월드컵이고 뭐고 간에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월드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에서 약간 회복하는 이 정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네. 2분기까지도 그러면 하반기에도 별로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많이 떨어진 거는 떨어졌어요. 올해 이렇게 1월 달에 가장 좋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이렇게 많이 기획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온다라면 내년에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뭔가 모멘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모멘텀을 최근에 보면 그룹에서 찾아줘야죠. 네. 삼성그룹의 특징인데 지금은 모멘텀이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저도 이제 관심적으로 뒀던 것이 이제 유럽이 좋아지면, 그런데 유럽이 약간 또 멈칫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멈칫하니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니까 유럽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기획은 포인트가 분명히 하나 있는 게요. 우리나라 상장 큰 기업 중에 유럽 매출 비중이 20%가 넘는 것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제일기획이니까 유럽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먼저 좀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분이요. 그 다음에 광화문님께서 전주현 연구원 레포트가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안 되나요? 저희도 2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의원님 대표님 굿입니다. SK 하이닉스 좋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셨고, 하늘이님께서 지난번에 방송이 하나가 이제 잘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좀 하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조아님의 뉴 뉴트럴은 오늘 방송을 보시면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희 딱 한 종목, 오늘 또 새로 녹음하니까요. 여하튼 딱 한 종목, 그리고 두 남자쇼, 딱 주요, 딱 VJ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모두 다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